어서와 어서와. 입고 있는 옷이요? 아 이거 이제 코로나 예방복이라고, 바이러스 예방복이라고. 어디서 구했냐고요? 홍대 길거리 옷가게에서. 이거 그냥 스트릿 브랜드예요. 네,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제 슬슬 또 시작해야지 또. 자, 오늘 날짜 2020년 5월 6일. 5월 6일 오늘 국내 확진자 수 1806명, 확진자 증가 수 2명입니다. 사망자 수 255명이고요. 완치자 수는 9333명. 어제보다 50명이 더 증가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총 검사 수는 64만 3천여 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확진자 증가 수 2명 중에 오늘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죠? 용인서 지역사회 코로나 감염 환자 발생 28일 만에 처음. 백군기 용인시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흥구 청곡동 빌라에 거주하는 29세 한국인 남성이 오늘 오전 7시 55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 분당에 있는 한 소프트웨어 업체를 다니는 남성 A씨는 지난 2일부터 발열과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났다. 당시 그는 재택근무 중이었다. A씨는 기저질환은 없었지만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되자 전날인 5일 오전 11시 자신의 차로 기흥구 보건소 선변진료소를 찾아가 검체 채취를 받은 뒤 하루 만에 양성으로 판정됐다. A씨를 경기도 의료인 수원병원으로 이송하고 동거인 한 명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맡겼다. 용인시에서 해외 입국자가 아닌 지역 내 주민이 확진자로 판정되기는 지난달 7일 이후 28일 만이다. 용인시는 A씨가 용인 외 지역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의 역학조사가 완료된 대로 시민들에게 동선을 공개할 예정이다. 근데 오늘 이게 좀 이상한 게, 이런 기사가 있는 반면에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해외 유입만 2명. 1일 확진 2월 18일 이후 최저라고. 2명 모두 검역 과정에서 확인. 국내 지역사회 감염 사흘 연속 0명. 확진자 총 1만 806명. 완치 9,333명. 어느 게 맞는 거죠? 이거 기사에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기사는 오늘 다 해외 유입 2명이라 하고, 또 한 기사는 오늘 용인에서 지역사회 감염 환자 발생이라고 하고 확진자 2명 있다고 하고. 어느 게 맞는 거죠? 이 용인 사람은 내일 통계에 넣어진다고요? 아하, 요 통계는 이제 내일 통계에 넣어지고, 오늘 발표한 거는 어제 거의 이제, 그런 거구나. 근데 날짜가 다 5월 6일에 좀 헷갈렸어. 그럼 여기 기사에 이분의 통계는 내일 통계에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줘야지. 안 그래요? 헷갈려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을걸? 여러분들 끝까지 조심합시다. 마스크 사고 있죠? 전 세계에서는 진짜 거의 뭐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문가들은 2차 전염, 올 가을에 올 2차 전염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꼭 쟁여두시고, 일주일에 3개는 살 수 있으니까 꼭 쟁여둬요. 자, 그리고 이 와중에 또 뭐라 해야 될까, 좋은 소식도 있지만 또 이게 짜증나는 소식이 있어. 이런 소식이 또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저가 수입 마스크, 포장지 가치, 국내산 둔갑 일당 적발. 한국에 아직도 이런 짓거리 하는 애들이 있어요? 품질이 낮은 싼값의 외국산 수입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온 업체들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국내산 마스크가 품절된 틈을 타 수입 마스크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온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마스크 180만 장을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180만 장, 와, 이거 얼마 헤쳐먹은 거야 이거. 이들은 수입 통관 뒤 포장을 바꿔치기 하거나 대량 수입한 마스크를 재포장하며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에서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기해놓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업체들도 있었다. 여러분들, 요즘 네이버에 보면 KF94 마스크, 국내산 마스크 되게 많이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섞여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안심할 수 있게끔 약국 마스크 사요. 안심할 수 있게끔 약국 마스크 사, 그냥.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 진짜. 관세청은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2개 업체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개 업체는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 원산지를 허위 광고한 1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처벌이 너무 약해. 처벌이 너무 약해. 해쳐먹은 돈 다 토해내라 해야지. 재산을 몰수를 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 자, 여러분들. 이것도 짜증나는 건데, 이거 뭐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자,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다방 가고, 산책하고, 자가격리 위반 2명, 안심밴드 첫 착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한 명은 대구 거주민으로 자가격리를 이탈해 인근 다방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 격리자는 지인의 신고로 적발됐다. 그는 처음에는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해 시설 격리 명령을 받았다. 진짜 말 더럽게 쳐 안 듣네. 아직도 이런 문제가 아직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다른 한 명은 부산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외출한 경우다. 인근 중학교를 산책하다가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그놈의 산책 진짜. 진짜 사람들이 언제부터 산책 그렇게 좋아했다 그래? 아니 언제부터 산책을 그렇게 좋아했다 그래? 근데 사람들 심리가 그거예요. 그냥 뭐 통제 없을 때는 뭐 나가라 해도 안 나가잖아. 근데 갑자기 나가지 말라 하면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더럽게 막 나가. 그러니까 안 하던 조깅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안 하던 조깅을 그렇게 해야 돼. 언제부터 그렇게 조깅했다고. 근데 이분들 덕분에 저도 처음으로 이 안심밴드를 처음 보게 되네요. 여러분들 봤어요? 이 안심밴드 어떻게 생긴지? 여러분들 안심밴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안심밴드예요. 처음 봐. 여러분들 처음 보죠? 저도 완전 처음 봐요. 되게 심플하다. 난 무슨 막 한 시계 정도로 뭔가 장치가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심플하네. 여기 보니까 약간 그냥 뭐 유심 칩 같은 거 그런 게 한 개 딱 달려있고, 그거를 그냥 딱 이렇게 팔목에 채우는 거네. 칩이 한 개 들어가 있네. 그냥 자그마한 칩. 안심밴드는 맞아요. 그 격리 기간에, 격리지 이탈하면 이제 이걸 채우는 거예요. 첫 사례래. 2명이 찼대요. 한 명은 대구, 한 명은 부산. 아유, 진짜. 이런 속 터지는 기사는 계속 나와. 봐봐, 계속 또 전문가들은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19 완전 종식은 없다. 방역 성과에 매몰돼선 안 돼. 여러분들, 한국이 지금 방역을 잘해가지고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 이제 확진자 증가수도 줄어들고 한 거는 그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다들 방심해버리면서 야 이제 끝났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제 2차 폭발이 왔을 경우에 케어를 다 못한다. 그러면 한국도 그냥 뭐 집단 감염으로 가야 돼. 그렇게 되기 전에 조심합시다. 물론 이런 속 터지는 이런 기사가 있는 반면에 좋은 소식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소식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게, 제가 기사 읽어드릴게요. 코로나19 해군 병사 완치 74일 만에 군내 치료자 0명. 초반에 코로나 터졌을 때 군대 안에서도 터졌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 완전 진짜 걱정했잖아. 군대 무너지면 이 끝나는데. 군인들은 이걸 도와야 되는 사람들인데 군대에서 이게 확진자가 그냥 군대가 뚫리면 진짜 한국 끝나는데 막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었잖아. 이제 군내 확진자 자체가 없답니다. 74일 만이라고 합니다. 쉽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뭐 여친 만난 군인도 확진이고 대구로 휴가 간 군인들 확진에다가 뭐 또 뭐 확진 아유, 그때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자,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백신 관련된 기사인데 기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연 고려대 코로나19 단백질 백신 후보 물질 개발, 기업의 기술 이전 완료, 올해 안에 전 임상 시험 끝낼 것.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감염병 연구센터 정대균 박사팀과 고려대 약학대학 송대섭 교수 연구팀은 재조합 단백질 기술을 이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그래도 지금 WHO에서도 지금 얘기한 게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무슨 백신 물질이 130여 가지가 된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이게 물론 시간이 지나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백신이랑 치료제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게 문제죠. 그 다음에 그게 나올 때까지는 뭐 각자 잘 이렇게 예방을 하고 조심하고 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그 기사가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에어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화두로 떠올랐다.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공기 중 비말 확산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 등교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교실 내 에어컨 사용 여부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기사 봤어요? 이 기사도 있던데. 서울시가 선도적인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노하우를 세계 도시와 공유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 CAC가 오픈 한 달여 만에 방문자가 200만을 찍었다. 서울시는 인구 1000만의 대도시임에도 도시기능 셧다운 없이 코로나19 사태를 자력으로 극복하고 있다. 시는 이런 서울의 선도적인 정책을 배우기를 희망하는 국제기구 해외 도시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9일 CAC를 오픈했다. 모든 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를 또 해외에서 많이 알게 되면 뭐 한국의 국격도 높아지는 반면에 또 이렇게 와, 이게 한국이란 나라가 뭐 어떤 나라지? 다른 사람의 관심들도 이렇게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한국으로 여행도 많이 오게 되고 한국도 좀 이렇게 여행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수입이 커지면 좋잖아요. 그죠? CAC에서는 해외 도시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 방역 물품에 대한 정보도 자세히 제공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제품 인증, 수출 허가를 받은 45개 업체의 진단키트를 45개 업체에서 만들고 있어요. 시약 관련 제품들이다. 구매에 관심 있는 해외 도시를 위한 업체 정보,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야, 이건 뭐 K방역이네. K방역. K방역 수출. 또한 향후 국내 수급 상황 문제가 없는 제품 정보, 방호복, 마스크 등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라고. 또 세계 74개 도시 12개 국제기구의 코로나 방역 정책 관련 사이트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쌍방향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유도하고 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국내에 많은 지금 기업들이 지금 뭐 20년 만에 최악 뭐 이런 뭐 IMF 이후로 최악 이런 적자를 보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살 기업은 또 살아야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K 방역에 이어 K 야구까지 지금 해외로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구는 오픈을 했는데 관중석은 없고 이거를 이제 라이브로 이제 중계를 하잖아요. 근데 이 중계권을 또 해외에서도 따가가지고 해외에서도 이게 중계를 하고 있대요. 이게 뭐라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생소한데 무관중 야구가 이게 아까 뉴스를 봤는데 작년 어린이날 이맘때는 정말 진짜 야구장 보니까 와 진짜 난리더만. 야구장 일단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그 야구장의 열기는 그냥 방송으로만 봐도 그 열기가 느껴져. 그런데 지금은 이제 관중석에는 이제 사람이 전혀 없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라이브 생중계를 하기 위해서 요즘 생중계 기술도 계속 지금 높아질 전망이래요. 심지어 뭐 생중계 기술을 막 이렇게 막 360도 이렇게 막 드래그 하면서 막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뭐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뭐 물론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뭐 또 한국 야구가 또 해외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해외 팬들이 많이 생기면 그것도 또 큰 또 이런 자랑스러운 문화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K-팝처럼 그죠? K-드라마 죽으란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힘든 시기지만 좀 이렇게 시선을 돌리고 아이디어를 좀 바꿔보고 생각의 발산, 이 발상을 전환 해보면 뭔가는 이 출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이달에는 한번 플렉스를 하려고 코로나로 다친 지갑 열자 대한민국 동행 세일 6월 개최.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음 달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4개 지자체에서 700여 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페스티벌형 야외 행사를 여는 것이다. 유일 중기부는 오는 7일 내지 21일 참여 지자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동행 세일은 국내 소비 심리를 진작하고 소상공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돼 진행되는 사업이다. 판매 부스와 팝업 스튜디오, 먹거리 볼거리 행사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해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 나 여기 갈 거야. 나 여기 갈 거야. 야, 나도 6월 달에는 좀 플렉스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중기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행사 제안서를 접수받아 민간 추진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최종 선정심의원회에서 총 4개 지자체를 이달 말 선정한다. 코로나 피해 현황과 지역 경제 활성화, 행사 유치 계획의 구체성 등에 중점을 두고 지자체를 뽑을 예정이다. 이후 지자체와 협의해 6월 중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확정하게 된다. 아, 이거 빨리 공개했으면 좋겠다.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브랜드 K 선정기업, 소상공인 1인 미디어, 같이 삽시다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등이 지원 대상이다. 야, 이거 아프리카 TV도 충분히 참여하겠는데, 이거. 선정기업은 대한민국 동행세일 판매 부스를 설치하고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유통 채널과 연계해 판매 기획전을 열 수 있다. 온라인에서 소셜 커머스 등을 통한 판매도 가능하다. 국내 소식은 여기까지 전하고 이제 국제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